발표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조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발표를 자꾸 하다 보면 조리 있게 말하는 솜씨가 커지죠.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어설퍼도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되는데요. 또한 발표는 훌륭한 학습 도구이기도 합니다. 발표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발표하는 아이들이 월등히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듣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선생님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아이를 바라봐주고 또 친구들에게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학년 때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드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표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발표의 질도 좀 아쉬운데요. 발표하는 내용과 태도가 모두 합격점이다 라고 할 만한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발표를 자주 하더라도 발표 내용이 좋지 않거나 태도가 부족한 경우 등 조금씩 아쉬운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발표를 어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발표를 못하는 다양한 이유와 그 이유별로 알맞은 지도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 두 번째는 인지적 요인입니다. 자, 먼저 심리적 요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를 못하는 심리적 이유는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들 잘 아시는 바로 부끄럽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발표를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손을 들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이거 자체를 좀 어색하고 힘들어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과 좀 두려움과 좀 비슷하기도 한데 다르죠. 부끄러움은 내용에 맞고 틀림하고 상관없이 좀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라면 두려움은 좀 틀렸을 때 내가 한 발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너무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비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자, 이제 발표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인지적 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요인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부끄럽거나 두렵지도 않고 발표할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생각이 제대로 잘 정리되지 않아서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발표를 잘 하도록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책 읽기를 해보세요. 크게 소리 내서 책을 읽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부끄럼 많이 타는 아이들은 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 합니다.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큰 소리 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런 것들 두려워하는 거죠. 이럴 때 집에서 혹은 방에서 혼자서 크게 소리 내서 책을 자꾸 읽어보다 보면 자기 목에서 나오는 그 큰 소리에 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글들이 당연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읽으면 그런 논리성을 배우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방식들을 익힐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선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발표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조언입니다.
심리적으로 발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발표하라고 하면요, 발표를 더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두려운데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시선을 자연스럽고 네가 편한 곳으로 시선이 가는 대로 두고 그냥 발표해도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고개를 한 20, 30도 정도 이렇게 들고 가볍게 천장을 보는 것들, 뭐 이렇게 보는 건 좀 이상하겠지만요. 다음에 살짝 또 기울인다거나 대각으로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크게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정도로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억지로 선생님의 눈을 바라봐라. 또 친구들의 눈을 바라봐라. 이거는 훈련된, 트레이닝된 발표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라보면서 발표하는 것이 정석이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인데 발표를 조금 더 잘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뒤로 후순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발표 내용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조금씩 가지게 되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가면 그 다음에 시선을 바라보고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차례대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나 뭐 다 놓고 눈 바라봐, 사람 바라봐 이렇게 이걸 먼저 많이들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서 더 발표를 못하게 되니까 아이랑 이야기할 때,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은 일체로 지적하지 마시고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함께요, 발표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가져야 하는 생각과 태도가 있는데 바로 아이의 엉뚱한 대답, 오답에 관대하게 응하는 겁니다. 발표를 하다 보면 잘못된 답,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오답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틀릴 수 있다. 틀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모두들 배우려고 학교에 가는 거다. 다른 아이들도 사실은 다 모른다, 어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틀리는 것에 부모님이 너무 민감하잖아요.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아이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네,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는 없잖아요. 오답을 말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다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입니다. 발표는 발표라기보다는 대화라고 알려주세요. 발표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거든요. 다들 듣고 있고 나 혼자 일어나서 이야기한다. 이게 발표가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러운데 그냥 대화한다. 그냥 말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거창하게 남들은 다 듣는 앞에서 뭐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소에 대화하듯이 내 생각을 그냥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할 건데 내가 그냥 할 말을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또 여기에 글쓰기를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글쓰기보다 특히 발표 연습으로 글을 써보면 더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서 발표하지 못한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을 한번 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런 글을 쓸 때는 글 쓴다라고 해서 또 형식을 갖추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발표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투로 한번 글을 써보는 거죠. 말하는 자연스러운 투로 글을 쓰고 그것을 읽는데 역시나 막 읽는 소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말하듯이 읽는 이런 연습들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생각이 글로 정리되고요. 그 정리된 생각을 다시 자연스러운 말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발표를 할 상황일 때 빠르게 준비하는 법을 또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발표하라고 하시는 내용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교과서에 이미 정답이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아이는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들 멀뚱멀뚱 이렇게 그냥 창밖을 보고 있어요. 발표하고 싶은 아이들도.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는 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너도 생각을 해보면서 또 동시에 고개를 숙여서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봐라. 답이 있을 수도 있고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것을 몇 번 연습하고 나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발표를 할 때 교과서를 바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하거든요. 그럼 발표한 아이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발표 내용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발표하려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찾아보고 생각하라고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요, 발표할 내용을 짧게 메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요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지 하는 거 잊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특히 발표할 내용이 좀 많다, 복잡하다 그러면 더욱 그런데요. 특히 심적으로 부담스럽다, 두렵다고 하면 더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말할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보면 좋습니다. 1, 2, 3, 4 해서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한다. 이렇게 간단히 메모하는 거죠. 글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발표할 때는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차례가 지나가 버리니까 이때는 발표할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키워드, 단어 중심으로 요 얘기해야지, 요 얘기해야지 정도로 써두면 좋습니다. 혹시 아이가 소심하거나 그래서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 혹은 또는 긴장하거나 목이 건조해서 자꾸 갈라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복식 호흡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긴장을 해서 호흡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안 하고 멈춘 상태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숨이 차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배로 숨을 들이쉬면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연습하느냐? 호흡을 먼저 배로 들이쉬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배가 이렇게 불룩해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깔아앉히는 게 아니라 하고 이 상태에서 배에 약간의 힘을 주고 말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를 불룩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서 말을 하기가 더 좋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배심이라고 하잖아요. 배에 빵빵하게 공기 채운 채로 말하는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유를 보태서 말하는 것 알려주세요. 발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말할 때는 그 생각에 이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유를 말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유를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아요. 이유를 말해야 하니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험이 발표할 내용을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계속 훈련시키시면 좋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자, 발표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기 때문입니다. 요걸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연습돼서 학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이 발표를 어려워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발표 잘하면 수업에도 훨씬 더 잘 집중하게 되고 수업 내용 이해도 잘하게 되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 아이들과 꼭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